눈을 살짝 감았을 때 눈꺼풀이 이완되지 않고 팍 떨리시거나 시각, 청각에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틱, 뚜렛, 근긴장 이상증,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중풍과 같은 뇌경색 후에 뇌질환의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는 이 운동이 두뇌 재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운동들은요, 뇌 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뇌 엔진과 같은 기저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핵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운동들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요. 그 운동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리듬입니다. 리듬, 그러면 과연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듬은요, 심장이 뛰는 맥박수나 그리고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들숨과 날숨에 따른 호흡수나 그리고 보행을 할 때 보폭과 관련돼서도 사람들마다 개별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리듬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는 특히요, 이 리듬에 의존해서 무의식적인 움직임들을 처리하긴 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뇌는 그런 움직임들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운동들에 앞서서 이 리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이러한 메트로놈입니다. 메트로놈은요, 이렇게 물리적으로요,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움직이는 진자의 주기와 같은데요. 네,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있죠. 그 템포를 느리게 하거나 혹은 빠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정한 템포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메트로놈을 앱에서 검색하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서도 이 앱을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일정하게 움직이는 메트로놈 앱이죠. 그럼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메트로놈 박자를 통해서 어떻게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례로 조금 더 복잡한 기기들을 설명드리긴 할 텐데요. 굳이 이러한 기기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셔도 돼요. 여러 메트로놈 앱 중에서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메트로놈 앱은 사운드브레너라는 앱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박자에 대한 자극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그휘를 넘겨서 제가 박자를 느리게 하거나 혹은 조그휘를 다른 쪽으로 당겨서 박자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탭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박자를 임의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느리게 되기도 하고 제가 빠르게 움직인다 하면 빠르게 맞춰서 빠르게 그 템포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걷는 속도라든가 혹은 운동하는 속도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탭을 하게 되면 그 템포를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운드브레너 메트로놈은요, 전문 음악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이 메트로놈 앱만 사용하시면 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좀 더 원하는 뇌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드웨어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손목 시계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메트로놈 박자가 진동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 몸을 통해서 느끼게 되니까 이 박자에 대한 감각들을 좀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박자를 제가 조그휘를 돌려서 좀 더 빨리 하거나 혹은 좀 더 느리게 할 수 있거나 혹은 탭을 통해서 이 박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메트로놈 앱보다 이 형태를 이용하시면 쉽게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스마트워치 형태의 기기를 구매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좀 더 궁극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박자를 어떻게 맞추는지 방법적인 부분에서 제가 데모 기기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물론 이 데모 기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박자가 진행되는데요. 이 박자에 정확하게 정박에 맞추는 거예요. 정박이라는요, 이 메트로놈 박자가 움직일 때 그 박자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그 정박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요? 4, 3, 2, 1. Too fast, too fast.
too fast라고 하는 거는 그 박자보다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 Too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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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fast.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빠르게, 박자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은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박자에 느리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Too slow, too slow, too slow, too slow, too slow, too slow, too slow. 너무 빠르게 반응하거나 너무 느리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정박에 맞추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4, 3, 2, 1. Good. Great. Wonderful.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정박의 박자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메트로놈 박자에 빠르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메트로놈 박자에 느리게 반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자에 정확하게 제가 싱크를 시킨다는 개념인 거죠. 그 박자를 맞춘다는 느낌으로요. 그래서 그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는 것이 사실은 두뇌를 계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 피아노 악보에서 정해진 그 박자에 맞춰서 빠르게 치거나 혹은 느리게 치거나 그 박자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박자에 맞추는 것이 정박이라고 하는 그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제가 빠르거나 혹은 느리다고 하면 제가 매 순간 생각을 하면서 빠르니까 이 정박에 맞춰서 조금 느리게 쳐야겠구나. 내가 느리니까 이 정박에 맞춰서 조금 빠르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피드백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피드백이 뇌 엔진 자체를 가장 견고하고 적합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이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뇌를 실질적으로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자극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영양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요,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메트로놈을 켜놓고요. 메트로놈을 켜놓고 제가 동작을 반복한다고 하게 되면 이 정박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가 단순하게 팔 동작을 하는데 이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겠죠. 근데 이 메트로놈 박자는요, 느리면 느릴수록 좀 더 박자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박자는 템포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박자를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되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자를 맞추는 거다. 그리고 메트로놈 앱을 사용하시든 혹은 메트로놈 자체를 사용하시던 간에 그 박자의 베리에이션을 템포를 느리게 주거나 혹은 빠르게 줘서 그 박자의 베리에이션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그 박자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트로놈 세팅은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앉아서 하는 동작에 있어서 제가 단순하게 팔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크로스 크롤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로스 크롤은 뭐냐면요, 제가 기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왼쪽 다리를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른팔을 움직이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 다리를 든다고 하면 당연히 왼쪽 다리를 들겠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행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기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을 크로스 크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크롤과 같은 움직임은 보행이라든가 그리고 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크로스 크롤의 움직임들을 이용해서 메트로놈 박자를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앉아서 하는 운동들은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대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서로 엇갈리도록 교차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메트로놈을 켰습니다. 박자를 일단 인지하세요. 어떤 템포가 됐던 간에 이 박자의 움직임은 규칙적으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박자에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자에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 박자를 좀 더 다른 박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박자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뇌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 정박에 제가 팔꿈치와 다리가 교차하는 부분들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러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빠르게 하고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빠르다고 하는 거는 제가 동작을 하고 나서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동작이 느리게 되면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고 나서 제가 동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메트로놈 정박의 박자를 맞춰서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앉아서 하는 크로스 크롤이 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요. 그냥 반대쪽 손을 반대쪽 무릎에 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느렸죠? 그 정박에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는 운동들을 앉아서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서서는 어떤 운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서서 하는 운동들은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팔 벌려 뛰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박자에 맞춘다고 하게 되면 느리잖아요. 하나, 둘. 끝 동작을 하는 이 동작과 그리고 모이는 이 동작이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시점이 정확하게 동기화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느리거나 빠르지 않게. 그럼 제가 박자의 베리에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조금 빠른 박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자의 리듬을 감지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당연히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박자를 맞춰서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의미 없이 이러한 팔 벌려뛰기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트로놈 박자의 변이의 다양성을 분명히 주셔야겠죠. 서서 하는 운동 중에 이 팔 벌려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게 되면요. 서서 제자리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박자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손을 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박자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이런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손과 발을, 네, 반대쪽 손과 발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박자에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자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혹은 박자를 더 느리게도 해보겠습니다. 박자 많이 느리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몇 가지 운동들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차 가면서 그 박자를 맞추게 되고 중간에라도 만약에 제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라고 하면 그 박자를 계속적으로 듣거나 혹은 보면서요. 그 박자에 대한 부정확함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시각적인 자극에 좀 더 민감해서 시각적인 자극에는 잘 맞추지만 혹은 청각적인 자극에는 잘 맞추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청각적인 것은 잘 맞추지만 청각이 없고 시각에만 맞춰야 되게 되면 시각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읽기와 그리고 듣기와 같은 영역에서 읽기는 잘하지만 듣기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듣기는 잘 되지만 읽기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편차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듣기는 잘 되지만 시각적인 메트로놈의 밝기라든가 혹은 박자에 맞춰서 훈련을 좀 더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청각에는 잘 반응하지만 시각적인 자극의 박자를 맞추는 것을 어려워해서요, 이렇게 메트로놈을 소리 없이 켜놓고 이 시각적인 반응을 보면서 이 박자에 맞추는 것은요, 이러한 저하된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훈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뇌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그 심부에 있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뇌 핵들을 재활하는 운동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인 거고 그 리듬을 너무 빠르게 혹은 느리게가 아닌 그 정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동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 순간 동기화할 때 내가 빠른지 느린지를 계속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 박자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의 작용이 그 두뇌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재활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운동을 비교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러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한번 해보시고요. 이 운동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가볍게는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스마트폰에 연동을 시켜서 그 박자를 들으면서 한번 가벼운 산책이나 보행을 해보세요. 왼쪽 발이나 오른쪽 발을 그 리듬에 맞춰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빠르게 걷기도 하고 조금 느리게 걷기도 하고 그 메트로놈 박자를 다양하게 바꿔볼 수 있겠죠. 절대로 어려운 운동이 아니니까요. 쉽게 집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면서요, 구독과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